안녕하세요. 유황TV 구독자 여러분. 네, 2023년 드디어 12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네, 자, 올해 240시간 마지막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40시간의 문제하고 320시간 문제가 같이 치러지죠. 네, 저희가 9월부터 단기 속성 과정을 했는데, 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빈출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위주로 사회복지 문제, 사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번 문제.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와 활동에 맞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되죠. 자,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은 상가는 게 아니라 가족과 또한 친구 등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이게 맞죠? 네, 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해야 되죠.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활동, 그래서 유대관계를 맺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자신에게 맞지 않은 음식도 먹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체 활동과 이게 맞게 영양분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죠. 또 신체적 노화를 늦추기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국가가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네, 노인의 날 10월 2일이죠. 자, 정답은 정치적 보상인데요. 정치적 보상에 해당되는 게 어버이날.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어버이날은 5월 8일이죠. 그 다음에 노인의 날. 네, 이런 것들이 정치적 보상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3번 문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재가급여는 6가지 종류가 있죠. 방문, 요양. 자, 그 다음 문제에서도 계속 이와 관련한 문항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를 복지용구라고도 하죠. 네, 복지용구. 네, 이 6가지가 재가급여의 종류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네, 이게 맞네요.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사업의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건보공단에서 실시를 하죠. 장기요양 기관은 수급자에게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기관이 아니라 건보공단이죠. 건보공단.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하면 요거는 주 야간 보호죠. 주 야간 보호. 네, 재가급여입니다. 자, 대상자를 일정 기간 한 달에 9일 이내에서 보호하는 시설은 단기보호 시설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서비스가 포함되는 장기요양 급여로 옳은 것은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네, 이거는 재가급여죠. 4번 재가급여. 재가라는 말은 있을 제자, 집가자, 집에서 계시는 어르신들,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 혹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급여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 우리 요양보호사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네, 표준 서비스는 신체 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정서 지원.
자, 이 4개의 서비스 내용은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일상생활 지원을 물어봤어요. 네, 일상생활 지원은 청소, 그다음에 주변 정돈, 세탁, 취사, 가사 서비스 내용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생활 상담은 정서 지원이 들어가죠. 정서. 구강 관리는 신체 활동과 관련 있죠. 네, 물품 관리는 물품 관리, 식사 도움은 신체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 업무 대행. 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외출 시 동행은 뭐 병원 동행, 뭐 약타기, 또 일상 업무 대행은 뭐 장보기, 뭐 이런 업무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좋아하는 시를 읽어준다. 이거는 정서 지원이죠. 대상자 함께 보건소 방문을 한다. 네, 이게 맞겠네요. 소파 위에 구토물을 치워준다. 네, 이거는 신체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불 침구류를 세탁 후 장롱에 정리해 준다. 네, 이거는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돼 있고요. 대상자가 앉았다 일어서는 행동을 도와준다. 이거는 신체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8번 문제. 국제연합, UN이라고 하죠.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노인 복지의 원칙, 5가지가 있죠. 그래서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5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노인을 평가한다. 네, 이거는 그 존엄의 원칙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한다. 이거는 보호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와 분리된 노인 문화를 형성한다. 네, 통합,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분리된다는 게 잘못됐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이게 독립의 원칙과 관련돼 있죠. 독립의 원칙, 네, 독립 원칙.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네, 국가가 다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담하는 공적 요양과 사적인 요양이 같이 협력을 해야 효율적인 돌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9번 문제. 노인 장병보험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은, 네, 사회복지에서는 그 서비스 전달 체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은 3가지가 있죠. 먼저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 판정. 두 번째는 개인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 작성. 세 번째는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답을 찾아보면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기관이 하죠.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하고 장교양 등급 판정을 공단에서 하겠네요. 장교양 서비스의 비용 청구도 기관에서 합니다. 장교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은 수급자 혹은 대상자가 하게 되죠. 수급자, 대상자 같은 말입니다. 장교양 기관의 시설 설립 인가, 이거는 지자체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죠. 지자체가 설립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자, 10번 문제. 자,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네, 교재 보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동기 유발자, 그 다음에 말벗, 그 다음에 옹호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보기를 봅니다. 배우자를 잃은 대상자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가족에게 연락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알려주고 관심을 갖게 한다. 네, 이거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2번 정보 전달자. 네, 그래서 이 관련한 내용들이 자주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옹호자, 동기 유발자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11번 문항은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네, 아주 그 빈출 문제 중에 하나죠.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대처 방법은 2번이죠. 2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감면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거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게 대처 방법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노인의 그 인권, 그 중에서도 시설 생활의 노인 인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시설 노인의 침해된 권리가 보기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련된 내용을 보기와 그 다음에 침해받은 이런 어떤 권리를 이해를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문항 다음 설명에서 시설 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보면요.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잔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답은 뭘까요? 답은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죠. 자, 이거는 이제 13번 문항은 학대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도 매번 2문제 이상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신체적 학대, 네,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또 자기 방임, 이런 유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례들을 노인 학대와 연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보기가 있는데요. 할머니가 밤새 설사를 하여 얼굴이 창백한 상태인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마을 회관으로 놀러 가셨다. 네, 방임이죠. 방임.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보호를 하지 않는다든가 방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방임이죠. 2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보면 송씨 할아버지는 평생을 온돌 바닥에서 생활하셨는데 시설에서 무조건 침대를 쓰라고 한다면서 떨어질까 겁도 나고 불편해서 잠이 안 온다고 투덜거리신다. 공감적 반응이 필요하고 어르신이 필요한 거를 대처를 해드려야 되죠. 며칠 지나면 다른 분들처럼 곧 적응되실 거예요. 이건 요양보호사의 의견이죠. 참으셔야죠. 자꾸 그러시면 저희가 돌보기 힘들어요. 이것도 잘못됐죠?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다른 시설을 알아봐 드릴까요? 불편하시죠? 온돌방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이게 대상자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에 가장 근접한 대처 방법이죠. 어르신 여기서는 무조건 침대 생활을 해야 돼요. 네, 이거는 다 기관의 입장과 요양보호사 입장을 대변을 하는 거죠.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4번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5번 문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보기를 봅니다. 시설장, 입소 시 대상자가 가져온 집을 보면서 저희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무엇을 침해받은 사례일까요? 네,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죠. 네, 5번이 침해받은 사례입니다. 자, 16번. 노인 학대 유형 A죠. 사례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네,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죠. 경제적 학대. 생활비 제공을 하지 않음. 네, 이거 방임. 네, 2번 방임이 맞겠네요. 3번 시설로 보낸다고 협박함. 이거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죠. 치매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함. 이거는 방임 학대죠.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네, 이거는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방임이네요. 자, 17번 문제.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를 봅니다. 보호자,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해져서 욕창 관련 의료용품이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제가 보기엔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이거 뭔가 잘못됐네요. 약을 사다 주시면 자주 소독해 드릴게요. 이것도 아니죠. 자, 이렇게 뭔가 비용이 필요하거나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는 네,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주변에 알아볼 수 있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요. 이것도 아니네요.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이게 맞겠네요. 저렴하게 판매하는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복지연구 사업소가 필요할 경우에도 시설장, 추가되는 어떤 서비스나 급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관리자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비용이나 물품이나 또 추가 급여 이런 것들은 반드시 네, 시설장 혹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8번 문제.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 네, 손목 증후군, 손목 증후군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간단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밤에 통증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악화됩니다.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악화, 더 아프죠.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그 다음에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네, 이게 아니고 엄지손가락과 둘째, 셋째, 넷째 일부와 손바닥까지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 해야 맞죠. 자,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문제. 옴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옴은 이게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이렇게 손을 대거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증상이 없더라도 동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옴에 감염됐을 경우 대처 방법이죠. 그래서 공용 체온계를 사용한다. 잘못됐죠.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뭐 바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감염 부위를 만져 열감을 확인한다. 내 신체를 만지는 행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네, 이게 맞겠네요. 그래서 세탁이 어려우면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아도 대상자 접촉한 경우에 증상이 없더라도 동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는 치료를 시작한다 해야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시설에서 전기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자, 1번 의료기기는 접종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이거 맞네요.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 테이프가 아니라 쓰지 않거나 아니면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서 사용을 해야 되죠. 또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 연결 코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네요.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브를 씌워 놓는다. 이것도 맞고요. 흡인기 사용 시 정전에 대비하여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해 둔다.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21번 문제.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장기환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은행 업무에 필요한 물품들 이런 것들을 지참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신분증이라든가 뭐 아니면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참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보호자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 준다. 네. 그래서 2번은 틀리죠. 대상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 이게 맞겠네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 금융정보는 전문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줄 때는 저희가 제공한 요양보호사님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해야지 이런 전문적인 정보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하면 보호자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22번 문항. 네,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네, 조금 혼돈되는 문제이죠.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를 볼까요? 대상자 짜증을 내며 저 사람은 올 때마다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 놓아서 오늘은 절대로 자르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사님은 어르신에게 공감적 반응을 하는 게 필요하죠.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느껴주고, 네, 또 그런 생각으로 이게 답변을 해주는 게 공감적 반응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세요. 네, 이거는 요양보호사 의견이라서 맞지 않죠. 짧게 자르면 어르신도 편하고 저도 좋잖아. 이것도 요양보호사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네, 이 어르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은 온 미용 자원봉사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네, 이것도 요양보호사의 의견이에요.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 시설에서 생활이 어려워져요. 네, 이것도 요양보호사의 생각이죠. 네, 그래서 공감적 반응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3번 문제. 남자 대상자가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해하다며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네, 이렇게 인력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요양보호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네, 이럴 경우에는 관리자 혹은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곧 익숙해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네, 이거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기저귀 교환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요양보호사님이 해야 되죠. 이러시면 제가 더 불편해져서 일하기 힘들어요. 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괜찮으니까 성별 다르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것도 요양보호사 입장이죠.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인력 변경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설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24번 문제.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숙지해야 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잠복 결핵 대상자. 자, 잠복 결핵은 아직은 결핵이 이렇게 결핵에 잠복 결핵된 상태로 요양보호사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제 결핵으로 증상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전염력은 없습니다.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한 게 아니라 강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광, 햇볕에는 굉장히 약하죠. 자, 그래서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한다. 이게 맞죠?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으면 결핵 대상자를 누가 돌봅니까? 그래서 마스크라든가 보호장구들을 착용하고 돌봐야 드려야 됩니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만 침범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런 그 소화기라든가 다 이게 감염이 될 질환이기 때문에 폐에만 침범한다는 게 틀리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5번 문제. 치아 손실, 저장 능력에 문제가 있죠. 씹는 능력이라고 하죠. 저장 능력. 네, 저장 능력을 씹는 능력. 네, 치아로 씹는 능력이죠. 이런 치아 손실이 있는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방법은, 네, 저장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드러운 식재료를 선택하고 작은 크기로 잘라서 제공한다. 그래서 부드러운 식재료, 그다음에 잘게 자른다. 씹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조리를 하는 게 요령이죠. 자, 그래서 감자는 바싹 튀겨 소금을 뿌린다. 네, 아무래도 드시기 힘들겠죠. 부드럽지가 않죠. 이렇게 하면 딱딱하게 좀 튀기면, 그래서 틀립니다. 또 흰떡은 큼직하게 썰어 기름에 볶는다. 이것도 부드러운 조리법하고 관련이 없죠.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 이게 맞겠네요. 그래서 채소는 찌거나 아니면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죠. 네,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조리법입니다. 밑간에 놓은 조기는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굽는다. 생선은 오래 구우면 질겨진다. 질겨지죠. 그래서 4번 문항도 틀리죠. 소고기는 납작하게 저며서 말려 육포로 만든다. 이것도 질겨지죠. 부드러운 조리법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6번 문제.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음식물을 삼키는 게 어려운 거는 연하곤란이죠. 연하곤란. 네, 이럴 경우에는 부드러운 식재료를 선택을 해서 부드럽게 삼킬 수 있도록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요령입니다. 네, 그래서 푹 끓이거나 다진다. 그래서 연하곤란이 있는 분들은 액체 형태보다는 고형 상태, 죽으로 된 걸쭉한 상태에서 드리는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마시는 형태, 마시는 게 아니라 고형 형태 요구르트를 먹이는 게 좋죠. 과일은 주스, 액상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액상은 사례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인다. 네, 부드럽게 푹 끓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능한 익힌 채소가 좋습니다. 신선한 생채소 틀리죠. 식재료를 큼직하게 조리하여 천천히 먹게 한다. 네, 부드러운 재료를 푹 끓이거나 그 다음에 다지거나 그 다음에 믹서에 갈아서 드시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조금씩 떠 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이게 맞겠죠? 연하곤란이 있는 분들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7번 문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습니다. 실온이 아니라 냉장고에서 해동을 하죠. 죽은 75도씨 이상에서 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익혀야 되기 때문에 50도씨가 아닌 75도씨에서 조리해야 된다. 네. 채소는 물에 1분이 아니라 3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서 사용한다.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하죠. 그래서 달걀의 막은 얇게 돼 있어서 이것을 씻게 되면 세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이게 맞습니다. 자, 생선은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제거한 후 한 끼 분량씩 싸서 냉동실에 보관해야 됩니다.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실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 문제.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이용 한도액, 본인 부담률, 그 다음에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 기간이 명시된 것은 이것은 다 4번 개인별 혹은 표준 장교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제공 기관과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두 가지가 있죠. 장교양 인정서, 개인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관련된 것들은 다 개인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죠. 자, 29번 문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관련 내용. 역할 A와 관련된 내용 B를 옳게 연결한 것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6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61페이지인데요. 체온, 혈압, 투약 여부, 질병의 증상 확인을 하는 것은 관찰자의 역할. 네, 1번이 맞겠네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은 동기유발자죠. 동기유발자.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 네, 대상자에게 숙련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이제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입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차별받는 대상자를 지지하는 것은 옹호자의 역할이죠. 신체, 심리적 상태 변화를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이거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30번 문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장기 요양 지원센터의 역할은, 네. 장기요양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 또 요양보호사가 체불이나 어떤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이런 어떤 구제 역할, 또한 요양보호사, 장기 요양요원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3번인데요.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네,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하는 거는 이제 수급자들이 하겠네요. 장기 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이거는 건보공단이죠. 건보공단. 장기 요양 요원 관리 치매 상담, 이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 지급, 이것도 건보공단이 맞겠고요.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자, 31번 문제. 다음과 같은 성희롱 유형은, 자,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이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성희롱에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성희롱은 반드시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언어적 성희롱, 그다음에 시각적 성희롱, 그다음에 육체적 성희롱.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다. 이상한 눈빛으로 안마를 해달라고 조른다. 야한 농담을 자주 하며 성경험을 묻는다. 네, 이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2번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에게 노인 체조, 게이트볼, 생활댄스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네, 이 문항은 서비스 이용 지원에서 등급 외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지역의 보건복지나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 이런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그 다음에 노인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은 이런 성인성 질병이 있는 대상자에게 이런 교육이라든가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고요.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이렇게 등급 외자 어르신들에게 노인 체조, 게이트볼, 생활댄스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노인건강관리 사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건보공단에서 100세 운동교실 강사를 매년 1월에 모집을 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에 파견해서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3번 문제.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개인정보, 그 다음에 장기요양의 등급, 유효기간,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수급자에게 안내하는 사항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는 주로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이 되는 내용은 3번이죠.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본인 부담금을 안내하는 거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그다음에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수급자 희망 급여도 개인별 장기 요양 계획서에 들어 있고요. 장기 요양 서비스의 목표도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이런 내용들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이거는 장기 요양 인정서에 명시되는 내용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34번 문항. 요양보호사의 재가급여 제공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는, 네.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요양보호사님들이 작성을 하는데,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무선 RFID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송하는 방법이 4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또한 이거를 뭐 태그를 찍는다, 또한 스마트 장기 요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또 보호자, 또 서비스 제공기관, 건보공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35번 문항. 다음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네, 공감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또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게 공감적 반응이죠. 자, 김땡땡 어르신이 열이 나는데도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하신다. 대상자, 손자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나를 마트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요양보호사는 어떤 공감적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상대방의 어떤 말에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한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사주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요양보호사의 어떤 생각이죠. 네, 손자 스스로 사세하게 하세요. 이것도 요양보호사의 일방적인 어떤 의견이고요. 손자 선물을 왜 사주시고 싶으신데요? 이것도 요양보호사 의견이죠. 가족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도 요양보호사의 일방적 의견입니다. 어르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공감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 이게 공감적 반응이다. 네, 기억하시기 바라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6번 문항. 진압력 장애의 대상자가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의 진압력. 진압력은 시간, 장소, 환경 등에 대해서 인지하는 능력을 진압력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진압력 장애 대상에 대한 이런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눈이 내리고 있는데 빨리 도토리 주우러 가자. 남들이 다 죽기 전에 라고 할 때, 자, 어르신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네, 계절을 알려주고 있죠. 도토리는 가을에 줍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자, 37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 자, 지금 물어보는 문제들은 이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장애, 그 다음에 주력결핍장애, 진압력 장애. 네, 그래서 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요령이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에 있죠. 그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볼까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는 것은 언어장애, 그 다음에 판단력과 이해력 장애가 있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판단력, 이해력 장애와 좀 더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판단력 장애. 네. 자, 38번 문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물품마다 이름표를 붙여놓는다. 시간과 장소. 네, 요거는 진압력과 관련돼 있죠. 시간과 장소. 그래서 진압력은 시간, 장소,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진압력 장애이죠.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자주 불러준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압력 장애와 관련된 소통 방법이죠.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9번 문제. 실금을 한 대상자가 옷 갈아입는 것을 거부할 때, 나 전달법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표현법이죠. 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당신이 이렇게 해서 제가 괴로웠어요. 제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통법이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옷 갈아입는 것이 왜 싫으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옷을 갈아입으면 개운하실 거예요? 계속 그러시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피부에 발진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요. 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40번 문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 보고. 업무 보고에는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만 보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네, 구두 보고는 사안이 급할 때 먼저 구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서면 보고로 대체할 수가 있죠. 네, 구두 보고의 장점은 빨리 할 수 있으나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서면 보고는 정확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는 뭐 사고 보고서나 그다음에 인수인계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서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전산망 보고는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의 장점을 취한 게 전산망 보고입니다. 자, 정기 업무 보고나 사건 보고. 이거는 정확한 거죠.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네. 이거는 서면 보고입니다. 서면 보고. 그래서 서면 보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또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서면 보고를 하는데 서면 보고의 장점은 정확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여러분, 단기 속성 과정을 지금 사회복지 파트 40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 1타 강사님이 또 나오셔서 치매, 또 신체활동 지원을 빈출 문제를 중심으로 좀 더 심화된 문제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안녕.